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분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영상을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장 후반에 상당히 좀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빨리 녹화하게 됐습니다. 앞쪽에 제가 했던 것들은 설명 끝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재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한 1.5% 이상 상당히 많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 아침 시작하자마자 쫙 밀렸죠. 일본 증시도 급락하고 세계 증시가 전체가 급락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됐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반등할 때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 측에서 CNN에서 방송이 미군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없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해서 반등을 쭉 했는데요. 조금 전에 한 2시 반쯤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라크 국영 TV에서, 이란에서 미국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 사망자가 80명이 나왔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 미군이 80명이 사망했다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의 진위 파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란 국영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이런 국영방송인데, 미군 80명이 사망했다는 걸 허위 기사로 흘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실 유무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미군이 30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미군 사망했다는 이란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루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도 엘컴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 관련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 선물 지수 쪽은 한 0.38로 뭐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한 1.6 정도고,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1.3 해서 하락하기는 했는데, 미군 사망했다는 뉴스에 비해서는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뒤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거 또 뉴스 나오는데요. 이 지금 미국인이 사망했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어떤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란은 8일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으로 최소한 80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미군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2곳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두 곳을 향해서 발사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 받았을 때 미군 사망자가 없다, 이건 봤는데, 두 곳을 공격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격했을 때 사망자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이 80명 사망했다는 이 뉴스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그 현재 엘컴텍을 제가 한 4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 맞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빠지는 것도 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개미는 정보가 약해가지고 이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큰 손에 해당하는 세력들은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쪽으로 해외 쪽으로 해서 이 뉴스에 대한 진입학을 했겠죠. 했다면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대다수를 던지게 될 겁니다. 지수가 뭡니까? 전쟁은 제가 그 코스트라니 투자법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쟁은 증시에 가장 안 좋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화약 냄새가 나는 곳에는 그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맞다면 우량주를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는 모양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제가 접한 정보로는 미국인이 80명 사망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일단은 확실한 그 진위 여부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시면 근데 오늘 그 엘컴텍이 조금 단점이 뭐냐면 저도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2,400원 여기 들어가 가지고 몰빵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2,600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몰빵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빅텍이 거의 한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건 불과 한 뭐 10% 남짓밖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컴텍에 있는 세력들이 누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기회만 생기면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 악재가 사실이라면 추가로 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인데 솔직히 지금 갈등이 많이 됩니다. 이 뉴스가 과연 맞을까? 미국인이 80명이나 사망했으면 미국 측 CNN이라든가 미국 측 언론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건데 그쪽에서는 CNN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거는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 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 사망자가 없다는 걸로 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올라갔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란 방송에서 지금 80명 사망해버리니까 다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학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분인데요. 한 9분 동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군이 80명이 사망한 게 맞다면 저는 건관련주기 때문에 인버스 관점으로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군이 사망한 게 아니라면 이란 방송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어서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진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선물 지수가 왜 생각보다 덜 빠지느냐. 그리고 금 가격도 거의 변화가 별로 없고 국제 유가도 지금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인이 사망했다면 미국에서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으로 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걸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정도로 일단 장 끝나기 전에 비중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마땅한데 오늘 엘컴텍에 있는 세력이 지금 아예 누르려고 작정하고 있어서 약간의 뭐 이슈만 나오면 확 눌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경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건지 아니면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눌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지 그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누르는 힘이 강해서 빅텍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엘컴텍은 오르는 힘이 좀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다 괜찮았는데. 그리고 보시면 대성산업 이 석유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그 석유 관련 종목 중에 그동안 대장이었던 흥구석유가 단일가 매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매매가 원활치 않죠. 그래서 오늘 대장급으로 움직인 게 대성산업입니다. 그 오전에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가 풀렸었는데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석유 관련 주들도 근데 유가가 안 올라가니까 얘들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명 사망은 아마도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잡은 금액이 2280원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좀 날려버리는 것 같아서 아깝긴 하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누른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서 미국 선물 지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인이 80명 사망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력이 빠른 미국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쪽으로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컴텍 세력이 누르는 세력이 너무 작정하고 누르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도 아주 힘들게 올라갔어요. 제가 몰빵해 놓고 2600원 됐을 때 잽싸게 다 팔아버렸는데요. 워낙 누르는 힘이 강해서 팔고 나서 지금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빅텍 상한가 들어갔고 스페코도 지금 상한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이 대거 한일단조도 지금 상한가 곧 들어갈 것 같고 대거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데 같은 파트에 속해 있는 이 엘컴텍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분이고요.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이거 순식간에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면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을 하고 엘컴텍이 쫙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 진입 파악을 했을 때 진짜 맞다면 엘컴텍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 4분 남았는데요. 확실하게 진입하기 안 된다면 눈치 보는 과정에서 대충 어정쩡하게 이렇게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난 또 눈치 보기를 해야 됩니다. 30분 단위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입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 30분 되는 타임에 거래에 엄청난 설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미국 선물 지수가 0.26 반등해 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완전히 다 팔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포지션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배속 편할 것 같아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걸 보유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안철수 관련주를 되게 잡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선뜻 잡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포지션 안 잡는 쪽으로 엘컴텍 이게 참 세력이 너무하죠. 팔고 나니까 또 들어올리네. 참 그렇더라도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고 포지션을 다 청산했습니다. 현재 자, 오늘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을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좀 많이
이 종목이 여러 종목을 만지다 보니까 이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충 그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엘컴텍 아니죠. 그 전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푸른 기술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남북 경협 쪽에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푸른 기술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아침에 보유 종목을 일단 푸른 기술하고 데이터 솔루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란이 미국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딱 나왔길래 지수가 급락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 종목을 모두 청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푸른 기술 매도하고 그 다음 데이터 솔루션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매도 좀 했었고 그 다음 엘컴텍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모두 다 엘컴텍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유 중인 종목을 전부 다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엘컴텍을 올인하고 나서 엘컴텍 제가 잡았던 게 2,400원, 2,375원 뭐 대충 이쯤 해서 엘컴텍을 올인을 하고 아침에 떴다가 밀려가지고 2,400 내려올 때 2,400원, 2,375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서 올인을 하고 그 다음 반등 쭉 했을 때 여기서 2,600원에서 엘컴텍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을 조금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엘컴텍을 다 정리하고 나서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죠. 엘컴텍 팔고 나서 엘컴텍을 쭉 매도하고 나서 2,600원, 2,615원 이렇게 분할해서 다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엘컴텍이 급등했을 때가 이 점이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CNN 뉴스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0명 이 뉴스가 나오길래 지수가 반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관련주하고 데이터 3법 쪽 종목하고로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하고 오픈베이스 데이터 3법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링네트, 선의전자, 안랩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 푸른 기술은 남북 경협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 폼페이오가 북한하고 대화가 아직 열려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을 잡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지수가 꺾이는 그런 이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다시 또 전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모두 다를 정리를 하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엘컴텍을 다시 잡은 겁니다. 엘컴텍을 다시 잡았다가 좀 전에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흐름은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는 뉴스로 해서 지수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강하게 밀리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이때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가 전쟁 관련주입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보통 사람들이 빅텍 같은 이런 종목을 워낙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밀립니다. 근데 퍼스텍은 이제까지 별로 안 건드리던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쫙 밀어 올려서 상한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퍼스텍하고 빅텍하고 스펙코, 한일단조 이쪽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 전쟁 관련주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석유 관련주 쪽은 흥구 석유하고 이쪽이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들이 단일가 매매다 보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단일가 매매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국제유가가 어제보다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반등을 안 하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어제 70달러 돌파했었는데 지금 68.94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약간 조정 느낌이 나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구석유가 약간 뒤로 밀리고 있고요. 이건 한번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미국인이 사망했느냐 아니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위에 따라서 만약에 그 미군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중동 지역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트럼프가 그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찜찜합니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정도면 뭔가 심각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보면 좀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데 CNN에서 사망자 0명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란 국영방송에서 80명 사망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려니까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좀 갈등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그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보면 또 억울할 것 같으니까 이왕 털어버린 거 포지션을 갖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은 대장주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 뒤에 따르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 괜찮게 좀 올라갔었고요. SH에너지화학 이 종목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상한가를 많이 쳤기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가 좀 그런 움직임 보였고 그 다음 그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3법 통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내일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를 통과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 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워낙 빨리 빠져버려서 거의 뭐 본전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도 이제는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3법 통과되는 기대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랐거든요. 상한가만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올랐기 때문에 3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익 실현 매물을 해서 그게 이제 제가 그 코스트라니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페타 컴플리에서 기정사실이죠. 우리가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3,700원 4,000원 잡고요. 4,000원짜리가 거의 한 6,000원대까지 왔는데 통과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통과됐으니까 재료 노출을 해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추가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건 확실하지 싶은데 통과되더라도 밀릴 수 있다. 이익 실현 매물로 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그 고점을 완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해서 밀릴 수 있는 더군다나 시장 상황이 좋다면 또 가능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3법 통과를 빌미로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뭐 링네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전부 다 지금 오늘 밀리고 있는 것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제는 그 재료 노출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 안철수 관련주는 선의전자가 역시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안철수 후보가 귀국한다는 그 다음 주에 아마 귀국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밀어올리는 힘 그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올라간다 싶으면 강하게 계속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려는 세력의 힘도 강했고 누르는 세력의 힘도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이건 지수 상황에 따라서 만약 코스닥이 여기서 추가로 더 빠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거의 한 저점, 앞쪽 저점에 왔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지수 향방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충 그런 종목들. 남북경협주는 재료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북한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겠죠. 당연히 기대감으로. 푸른 기술인데요. 어제 끝난 게 여기서 끝났었는데요.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오다가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봉으로 좀 더 밀리면서 끝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남북 경협 이쪽을 생각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그 금 관련주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금이나 혹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최근에 지금 한 96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주식이 불안하니까 주식을 팔고 금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관련주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뭐 오히려 금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컴텍을 매매하기 때문에 따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게 우리기술투자하고 비덴트, 그 다음 제이시현 시스템은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마찬가지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어제 강했던 신라제는 아침에 그 여세를 몰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밀어 올리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제가 봤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좀 반등하면 한진칼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보통 그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면, 그래서나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면 한진칼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한진칼이 반등을 하면 우선주는 좀 더 폭이 넓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칼이 반등하면 한진칼 우선주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신에 밀릴 때는 더 많이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반등하지 않을까. 이 반도건설인가 뭐 그 경영권 분쟁 쪽에 있는 그쪽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한진칼을 추가로 더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쪽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리고는 있는데 워낙 지금 지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쪽 테마도 한 번쯤은 그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다면 한 번쯤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방어를 시켰다고 봅니다. 다른 종목은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이쪽을 끌어올리면서 지수 급락을 막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주 빼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밀렸습니다. 테마고 뭐고 안 통하죠. 지금 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이런 건 뭐 전쟁 이야기 나오면 쑥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으로는 전쟁, 그러니까 화약 냄새가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 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대다수의 테마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대응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엘컴텍을 대응한 이유가 전쟁 위험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던져버리고 전쟁 관련주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독자분들이 전에 추천해 주시던 종목들도 보시면 대다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리바다 이 종목이 또 상하게 들어간대요. 이런 아주 동전주들이 테마성으로 해서 올리는 거, 이 소리바다는 매출이 향상됐다는 그 기대감으로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나쁘면 800원, 900원 하는 이런 동전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도박성이라서 제가 따라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암호화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기술투자, 뭐 제이시언 시스템 요런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그 관련되는 종목들은 다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장중에 다 못 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관련주 밀렸죠.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국영 GNM은 또 그나마 이낙연 관련주도 다 밀렸는데 국영 GNM은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의 대장격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밀렸죠. 사스도 다 밀렸고 대지열병도 전체적으로 다 밀렸고 우선주 이런 종목 정도만 살아있고 대한유파면 말씀드렸죠. 석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 5G 전멸이고 반도체 관련주 전멸이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다 보니까 심하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전기차 전멸이죠. 중국 관련주 한국 화장품이 대장 역할로 조금 살아있는 정도. 새만금 관련주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북경협주 마찬가지 남북경협주 그 한 6%에서 7% 정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쟁 관련주만 지금 상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 그 다음 삼성폰 관련 연예 관련 그 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일본 소재 관련 지금 빨간색 찾기가 어렵죠.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최악의 정시였다. 수소차 관련 태양광의 한일단자하고 포메탈은 전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올라갔고요. 히토류 전멸이고 해인 이 종목이 얘도 맨 그쪽 그 계통의 전쟁 관련한 어느 그런 부분들에 뭔가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뭐 자세히 찾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 다음 자동차 관련주, 화폐개혁 관련주, 의료기기, 지진 관련주, 포메탈 전쟁 관련주입니다. 조선주 전멸, 우선주 전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받았던 종목들도 전멸 이렇게 해서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포지션을 정리했고요. 시간의 거래까지 지켜보고 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호가가 끝났는데요. 엘컴텍이 2350원에 끝이 났고 전쟁 관련주가 좀 상한가에서 그 마감을 했네요. 오늘 그 아침에 그 엘컴텍을 안 잡고 전쟁 관련주를 잡았으면 수익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고민하다가 엘컴텍을 잡은 이유는 남북 경협 쪽에 그 폼페이오가 북한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 얘기하는 바람에 경협주가 상승하면 전쟁 관련주가 밀리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안전하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금 관련주를 샀어요. 석유는 왜 안 들어갔냐면 석유 관련주는 그 국제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질 않고 그 금 관련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지수가 하락할 때 금 관련주가 올라가니까요. 여기서 잡아서 몰빵해서 여기 수익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니까 아무리 눌러도 튀어오르죠. 그래서 여기서 2600원에 정리하면서 수익이 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 나서 그 선의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죠. 한 이때쯤 들어갔겠네요. 여기서 반등할 때 선의전자를 비롯한 안철수 관련주, 데이터 3법 관련주 이런 것들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엘컴텍을 다시 잡았는데 다시 잡아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고민하다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내일까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불투명합니다. 이게 아마 그냥 제 느낌으로 이란 그 국영TV에서 80명 사망이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피해가 아주 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왜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것인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시간이 밤인가요? 그래서 아니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일본하고 중국 증시도 심하게 빠지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금 가격도 뭐 그렇게 어제보다 약간 내려오는 석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반응, 트럼프가 대국민 성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반응들로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포지션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순전히 지금 완전히 찢기죠. 그러니까 홀짝 게임 같은 상황입니다. 80명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지고 전쟁 관련주냐 아니면 그 뭐 우량주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은 포지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거는 아까 엘컴텍 여기서 수익 좀 나고 그다음 선희전자하고 우량주 그 코스닥이 반등할 때 그때 좀 수익 올리고 해서 좀 벌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크게 못 먹고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잔고가 그 보유 종목은 없습니다. 잔고가 821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1000만원 원금 회복했고 오늘 드디어 1097만원까지 이제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인출했는 돈 빼고 통장에 있는 돈을 1000만원 맞추는 게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으로 꾸준하게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벌어놨는데 여기서 괜히 그 종목 잡았다가 손실 보고 출발하면 좀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그 미국인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입 파악만 되면 만약에 미국인이 사망했다면 그 석유 관련주 쪽으로 왜냐면 오늘 석유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제가 봤을 때 흥구석유가 마음에 드는데요. 내려와 봐야 뭐 거의 한 이 정도 선 이상은 안 내려오니까 그 개인적으로 흥구석유 쪽 조금 잡아보고 엘컴텍 이건 그 급등해가지고 이게 투자 유의 지정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요건 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텍하고 이쪽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 석유 관련주밖에 없네요. 지금 만만한 게. 그래서 진입 파악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느낌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 이러한 국영 방송에서 미국인 사망이라고 뉴스 나올 정도면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피해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바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걸립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서로 간에 더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그 경고하는 정도 선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은 서로 간에 그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란 그 외무장관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그 멘트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 이란 입장에서는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전쟁은 원치 않는다. 그 미국은 여기서 보복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더 이상의 확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한 대 때려놓고 그 여기서 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얻어 맞았다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80명 사망이라는 치명타를 맞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기가 또 좀 그렇죠.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다른 쪽 테마 이런 쪽은 그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 테마 찾고 뭐 우량주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쟁 관련이나 국제 유가 이런 쪽, 금 이런 쪽으로 해서 지수가 빠질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노려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거나 인버스 관점의 종목을 매수를 해보거나 이런 쪽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은 사태 파악이 안 돼서 다 정리해버리고 포지션 없이 현금 들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걸려서 상황 봐서 그 석유 관련주 쪽으로 조금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 이게 단일가 매매라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요. 이쪽을 좀 연구를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봤던 시장을 또 두서없이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튑니다. 원금 회복하고 지금 한 97만원 정도 벌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그 예전에와 좀 달라졌던 점이 그 오늘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그 엘컴텍 매매할 때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분봉으로 봤을 때 쫙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전쟁 관련주나 금 관련주가 오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인버스 관점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빅텍을 갈 것이냐 엘컴텍 갈 것이냐 하다가 빅텍을 잡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협주가 오를까봐 그래서 빅텍을 놔놓고 금 관련주인 엘컴텍을 누르는 힘에 좀 밀렸는데 갭으로 떴다가 누르는 힘에 밀렸는데 여기서 2,400원 부분에서 내려올 때 계속 사고 추가로 사고 해서 여기다 몰빵 집어넣고 그 다음 반등할 때 이때쯤 됐을 겁니다. 아마 코스닥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길래 이건 느낌 이상하다, 더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것이다 싶어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오면 그 금 관련주는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지금 이 모양이 비슷하죠. 내려와서 반등을 주니까 여기쯤의 모양을 보고 지수가 반등하겠다 싶어서 여기서 팔아버렸죠. 2,600원대에 2,600원에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그리고 팔고 가만히 있으려다가 빠지면 그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니까 뭐가 좋을까 해서 안철수 관련주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안철수 관련주하고 3법 관련주로 해서 그 종목을 한 6개 종목을 분할해서 매수했다가 마찬가지 다시 지수가 꺾이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엘컴텍 여기서 2245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일부 팔고 아까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현재 상황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저는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한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전업할 때 선물 옵션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매매는 거의 그거죠.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이 코스닥은 아니고 그때는 코스피 200을 가지고 하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선물하고 옵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 촉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딱 보다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나서 이쯤 딱 오면 이건 올라간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하도 이 선물 옵션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가 버리면 옵션 쪽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변화가 됩니다. 외가격 이런 쪽은. 그래서 이 짧게 한 봉 하나 올라가면 몇백만 원이 수익 손실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 부분으로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저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내려올 때는 금이나 전쟁 뭐 이렇게 간단하죠. 잡으면 되고 지수가 반등할 때는 그동안 많이 빠져있는 테마들을 잡으면 반등합니다.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글에 제가 매매한 것 중에 궁금한 점 댓글에 올리면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 솔루션이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지분을 68%나 갖고 있는 게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회사하고 모회사가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갑니다. 똑같이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슷하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현재 테마가 데이터 솔루션이 데이터 3법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강하게 쫙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날을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1월 7일이죠.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오픈베이스는 그보다는 좀 작더라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폭은 작더라도, 오르는 폭은 작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 밀리죠. 빠질 때는 좀 더 많이 빠집니다. 대장이 밀리면 뒤에 있는 애들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매에 어떤 식으로 저는 활용하느냐 하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 데이터 솔루션이 쫙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오픈베이스 쪽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은 워낙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버려 갖고 대응할 상황이 못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데이터 솔루션이 강하게 쫙 올라가서 안 빠지고 버티죠. 이렇게 버티면 오픈베이스가 뒤늦게 따라갑니다. 왜냐면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가 괜찮겠다 싶으니까 한 10몇 프로 쫙 올라갑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한 20% 정도 넘어갔었거든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 안 빠지고 오른다는 확신만 든다면 여기쯤에서 오픈베이스를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솔루션이 빠지면 어제 같은 경우 여기죠.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얘를 먼저 던져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결지어서 매매하는 그런 차원으로 두 종목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그 전체 흐름으로 일본 같은 거 놓고 좀 길게 보고 할 때, 만약에 데이터 3법으로 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쭉 꾸준하게 올라가면 뒤늦게라도 오픈베이스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니까 확실하게 그 수익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매매한다면 당연히 데이터 솔루션을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움직임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적게 빠지니까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것을 대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그 이란에서 지대지 미사일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1.5 이상, 한 1.7 정도까지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서 일본 증시가 2.5% 정도까지인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쫙 빠져버리죠. 우리도 그냥 3. 몇 프로 그냥 빠져버렸죠. 빠졌는데 이 낙폭을 그 상당 부분 줄였다는 거죠. 아마도 미국에서 추가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걸 말씀드리면,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뉴스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란의 사령관을 폭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피해자의 입장이니까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복을 했다는 거죠. 지대지 미사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미국 본토를 향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는 수시로 공격을 받죠. 박격포 공격 같은 이런 걸 받습니다. 물론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 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라크에서 공격해서 설령 사망자가 좀 생기더라도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전면전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지금 시장에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그래 전쟁이다 하고 이제 이란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쪽에서 사령관 죽였고 저쪽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미군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네가 한 대 치고 내가 한 대 쳤으니까 이제 말로 하자. 이게 수습하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 수습되는 국면으로 대화 쪽으로 협상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으로 풀리지 않던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에 냉랭한 그 분위기가 급선회해서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만약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 경협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짓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든 생각은 그 시간에 거래에서 안철수 관련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시간에 걸려서 지금 제가 만약 잡는다면 선의전자 잡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 안랩은 너무 그 우량주라서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고 선의전자 잡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오늘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요건 산맛에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푸른 기술 이런 종목 정도를 오늘 많이 빠져서 거의 바닥권에 왔으니까요. 잡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있었던 데이터 솔루션 요건 내일 그 데이터 산업 통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4종목 정도를 시간에 걸려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50분 넘게 그 방송을 해버렸는데요. 시간이 좀 길어서 혹시나 제 방송이 너무 길거나 이렇게 불편한 점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좀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그만큼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